편두통 참지 말고 치료하라. 보톡스 치료를 머리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주치의 닥터 딥 러닝의 신경과 딥선생 이종윤입니다. 오늘은 두통, 특히 지끈지끈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두통 겪어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MRI 다 찍었고 큰 이상 없다는데 약 먹어도 계속 아프고 왜 이런 거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병원에 가니 제가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 계속 먹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두통과 편두통은 그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의 원인 그리고 편두통의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편두통의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편두통은 한쪽만 아픈 거다. 아닙니다. 편두통은 한쪽이 아픈 경우가 60-70%로 많기는 하지만 한쪽이 아픈 경우 말고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아픈 경우도 한 20-30% 정도는 되고 이 머리 앞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으며 후두, 뒤통수 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 시작돼서 머리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편두통은 치료가 안 된다. 약 먹어도 안 듣는다. 세모입니다. 그 이유는 편두통은 다른 두통들과 그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은 다른 원발성 두통,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없이도 발생하는 두통들에 비해서 그 두통의 강도가 매우 센 편이고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며 그 지속 시간이 4시간 이상 3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욱신욱신 지끈지끈하기 때문에 머리가 띵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일을 접어야겠다,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등등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두통은 다른 일반적인 두통과 그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편두통에 특화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편두통의 올바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편두통 치료제는 최대한 안 먹는 게 좋다. X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머리에 있는 3차 신경이라는 곳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을 통해 뇌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뇌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기 전에 편두통 치료제를 빨리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통이 시작돼서 30분 이내에 편두통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두통 왜 아픈 걸까요? MRI에도 큰 이상 없다는데 도대체 왜 아픈 거죠? 간단히 말해서 민감해진 뇌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머리에 3차 신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말단에서 신경염증 물질을 혈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뇌가 과민해지고 편두통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앞이 반짝반짝해진다든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편두통 전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염증 물질이 많이 확산돼서 아플 만큼 아플 때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약을 빨리 복용하시는 게 편두통이라는 불을 빨리 끌 수 있겠죠. 만성 편두통 치료에 보톡스란 거를 머리에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보톡스라고 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피부 미용하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보톡스란 거는 이미 편두통 치료제로 FDA 승인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만성 편두통의 보톡스 주사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전두엽, 그리고 양쪽의 측두, 그리고 이 후두 부위, 그리고 승모근 부위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3에서 6개월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두통의 치료에 보톡스 또는 CGRP 같은 신약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면서 편두통 치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 편두통 참지 말고 치료하라 라는 말처럼 신경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편두통 치료제 또는 보톡스 주사 같은 전문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경과에 많이 오시는 두통, 그 중에서 편두통의 치료,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편두통 참지 말고 치료하라 라는 말처럼 편두통은 참거나 견디는 병이 아닙니다. 편두통에 특화된 약 또는 보톡스 같은 치료제로 조절받고 치료받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만성 편두통을 가진 환자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되거나 구토 또는 벼락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때에는 위험한 두통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0세 시대에 중요한 치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신경과 집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